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웃음이 콸콸 나오고 딸꾹질을 할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작년에 저에게 있었던 폭탄 같은 사건을 들려드려 볼게요. 조금 부유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잘 자란 저는 공부를 제법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H대학에 게임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죠. 어릴 적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원했답니다. 대학 생활은 평범했는데 관심 있던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 배우다 보니 공부와 게임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게임 회사 중 최고로 뽑히는 N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 평균 연봉이 억이 넘어가는 꿈의 직장이었답니다. 사실 저도 2번의 낙방을 하고 3번째 공채에 어렵게 붙었네요. 회사는 자유분방했어요. 게임 회사다 보니 쉬는 시간에는 게임을 한 판씩 하고 일을 했답니다. 또 수평적인 구조여서 갑질을 하는 상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내니 더 좋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현재를 즐기고 사랑했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게임을 즐겨 했는데 어렸을 때만큼 오랜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어요. 게임은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거나 재미를 느끼기 위한 장치였죠. 그런데 게임하는 시간에 비해 제 실력은 남달랐어요. 회사 남자 직원들이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저와 붙어서 이기는 직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직원들은 저를 여자로 대해주기보다는 게임 한 판만 같이 하자고 말을 거는 게 대부분이었네요. 또 제 외모가 보통 여자들처럼 여리여리한 게 아니라 살짝 덩치도 있고 살집이 있어서 여자로 봐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게임 화면 속에 들어있는 배경과 그림을 하나하나 디자인하는 일이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직업이라 속도를 붙일 수는 없었어요. 저 말고도 그래픽 디자이너가 많긴 했지만 결과물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 일부 업무를 다른 게임 회사에 하청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하청 담당 직원이 일을 받으러 저희 회사에 매주 미팅을 나왔어요. 맡길 업무를 인수인계해주고 분담해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관리하는 하청 직원들 중 한 남직원의 디자인 실력이 뛰어나서 관심이 저절로 갔답니다. 주대리님, 이거 혼자 작업하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오다니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 실력으로 왜 작은 회사에 계세요? 제가 주제 넘은 발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지금 있는 회사가 친한 형이 세운 회사라 의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주대리님을 모시고 일하는 대표님은 억세게 운이 좋은 분이시네요. 만약 주대리님이 저희 회사 선배로 계셨다면 제가 엄청 따랐을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게임이 좋아서 게임 만드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픽 디자인 실력은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늡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대리님은 게임 뭐 하세요? 여러 가지로 다 좋아해요. 이 회사에서 만든 게임은 다 좋아해요. 요즘은 축구 게임 많이 하고 있어요. 축구 게임? 그거 저 완전 잘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제가 1등이에요. 언제 저랑 게임 한 판 하실래요? 이 회사에서 1등이라고요? 오, 제가 승부욕이 좀 있어서 그런지 빨리 경진 씨랑 해보고 싶네요. 주대리님과는 하는 일도 같았고 좋아하는 공통사도 게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친해졌답니다. 매일 퇴근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 축구 게임도 하고 핸드폰 게임도 했죠. 그런데 제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거의 패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카톡이 온답니다. 경진 씨, 한 판만 더 해요. 안 돼요. 벌써 자정이잖아요. 내일 출근하려면 그만 자야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딱 한 판만 더 해요. 저 이 게임 누구한테도 진 적 없는데 오늘 완전히 발렸단 말이에요. 피가 끓고 있으니까 제발 한 판만 더 하고 주무세요. 좋아요. 라스트 한 판입니다. 이번에 지면 군말 없이 주무세요. 저는 마지막 게임은 일부러 봐줬어요. 빨리 자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대리님과의 사이가 게임 때문에 틀어질까봐 그런 거죠. 다음에 회사에서 다시 주대리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일부러 봐준 걸 알고 있었답니다. 경진 씨, 일부러 게임 봐주셨죠? 다음부터는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
눈치채셨어요? 티 안 나게 져드린 건데. 티 많이 났습니다. 경진 씨는 보기 드문 실력자세요. 저랑은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요. 저는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게임을 하는 거니까 실컷 밟아주세요. 아셨죠? 네, 열심히 밟아드릴게요. 그럼 오늘 퇴근하고 각자 집에서 한판 할까요? 제가 게임을 같이 하자고 했더니 주대리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공간에서 경진 씨를 만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저랑 저녁 같이 하시지 않을래요? 네? 저녁이요? 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데이트 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갔죠. 조금 놀라긴 했는데 주대리님이 같이 밥 먹자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대신 밥은 대리님이 사세요? 그렇게 처음으로 주대리님과 퇴근 후 사적인 만남을 처음 가지게 되었어요.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즐겁고 유쾌한 수다를 떨었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저에게 찰나도 떼지 않고 바라봐주는데 심쿵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일할 때처럼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그의 눈과 미소에 순식간에 매료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대리님은 알맹이 없는 저의 수다를 다 들어주시고 촉촉한 입술을 활짝 열고 달콤한 말을 던져주었네요. 경진 씨, 우리 사귀어 볼래요? 제가 경진 씨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를 좋아한다고요? 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고백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되네요. 더 늦어지면 이 말을 영영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밥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한 겁니다. 주대리님은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입술과 눈, 그리고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떨었어요. 저도 주대리님에게 호감이 있었고 이분과 사귀면 제 자신이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곧장 좋다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도 주대리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정말이죠? 우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좋아서 막 뛰고 싶고 그러네요. 우리 사귀는 기념으로 먼저 손잡고 산책부터 할까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나란히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20대 후반의 남자가 소년처럼 말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은 더 기뻤어요. 여하튼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보통의 연애이지만 특별했고 어느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대리님에게 빠져버렸죠.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어서 사귄 지 3개월이 지나자 바로 결혼하자고 했답니다. 이에 저는 그건 너무 빠르니 모든 계절을 겪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며 나중에 더 멋있게 프로포즈하라고 대답했네요. 그래서 사계절을 강렬하면서 포근한 사랑을 했고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아서 주대리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둘 다 20대이다 보니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으니 돈을 많이 모았을 리 없었죠. 그래도 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서 돈이 좀 모였는데 그는 선배 회사에서 적은 돈을 받고 일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눈앞에 바로 보였답니다. 주대리님은 저희 집안과는 다르게 집이 좀 어려웠어요. 홀어머니가 유일한 식구인데 굳은 일을 많이 하셔서 무릎 연골이 닳고 닳아 인공연골로 수술을 받았고 더는 일하실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의 배경을 알았을 땐 실망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능력이 있고 저희 부모님의 배경이 있었으니까요. 주대리님은 저희 부모님께 저 하나는 책임질 수 있으니 돈 때문에 반대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조금 오래된 빌라에 전세를 얻어보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는 분들이어서 주대리님의 패기와 열정을 보시고 결혼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리고 신혼집과 혼수, 그 밖에 결혼에 들어가는 자금을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대리님은 염치 없지만 먼저 지원을 받고 갚아 나가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리하여 저와 주대리님의 결혼은 오롯이 친정 부모님의 자금으로 이루었습니다. 신혼집은 번화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고 혼수도 모두 비싸고
실용적인 것들을 마련해 주셨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이런 초호화 아파트에 살게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당신이 해주지 못해준 걸 제가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 아들이 가난해서 탈피한 것 같다. 애미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해서 늘 미안했는데 며느리 네가 나 대신 큰 선물을 줬구나. 며느라, 아니 경진아, 앞으로 내가 너의 두 번째 엄마가 되어줄게.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지낼게요. 그래, 우리 딸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날이 갈수록 더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와 딸 역할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생신을 챙겨드리는 건 기본이고 시아버지 제삿날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도와드렸죠. 또 시어머니를 얕보는 친구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백화점에 모셔가 명품으로 도배를 해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셔서 살림도 봐주시고 냉장고가 허전하지 않게 늘상 가득 채워주시고 가셨답니다. 부부 사이와 고부 사이가 아주 좋아서 제 결혼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직장도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갈등을 빚는 날이 하루도 없어 매우 만족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연애할 때처럼 밖에서 데이트도 자주 했고 게임도 매일 1시간씩 붙어서 했어요. 연인 같으면서도 친구 같은 사이여서 더할 나위 없었죠. 그리고 결혼 1주년이 되었을 때는 그이가 저희 회사와 맞먹는 게임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답니다. 연봉도 저보다 많이 받는 조건이었고 직급도 과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진짜 축하해. 이제야 당신 능력을 제대로 뽐낼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간 것 같아. 거기서 당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당신한테 비하면 나는 피라미일 뿐이라고. 겸손도 과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받은 일을 처리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당신 디자인 실력 보고 바로 달려가서 배우고 싶었을 정도였어. 마누라 덕분에 기가 사네. 고마워 여보. 내가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다 당신 덕이야. 남자는 결혼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고. 그럼 당신 이직 기념으로 한판 할까? 그러자. 얼른 침대로 가자. 누가 그 한판 하재? 게임 한판 하자고. 10,000원 빵으로. 아, 그 소리였어? 그럼 게임도 한판 하고 다른 것도 한판 하자. 좋지? 콜, 빨리 컴퓨터 켜자. 남편의 이직 기념으로 와인 한 병을 나누어 마신 뒤 저희가 신혼집 작은 방에 꾸며놓은 PC방에 들어가 실컷 게임을 했답니다. 결혼 후 제 게임 실력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아서 남편은 가지고 놀며 이길 수 있었네요. 적당히 봐주면서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한 판을 이기는 게 어려웠답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일반적인 횟수를 거뜬히 뛰어넘는 정도로 금실이 좋았답니다. 바로 애가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보였는데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주변 언니들이 출산은 되도록 늦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저도 남편과 신혼으로 몇 년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남편도 제 생각을 존중해줘서 임신에 대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 회사로 이직하고 태도가 변하신 시어머니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매주 저희 집에 반찬을 채우러 오시면서 임신을 강요하셨답니다. 너는 애 안 갖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거야? 어머님, 저희 아이 늦게 가지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 말이 짧다. 같은 데는 반말이잖아. 내가 얼마나 편하면 말투 하나하나가 명령조야? 너 손을 아주 세게 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거북하셨다면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를 당장 갖지 않을 거예요. 또 명령조로 말하네. 아우 재수없어. 너는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인 줄 아는 거니?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제가 원래 할 말은 꼭 하잖아요. 그래 니 잘났다. 그런데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하루빨리 손주를 봐야겠으니까 올해 안으로 애 가져라. 내 나이 내일 모레 칠순이니까 빨리 낳으라고. 남편이 억대 연봉의 회사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친딸처럼 대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임신을 강요하셨는데 저는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당장 엄마가 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매주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잔소리를 늘려갔습니다. 너 이제 일 관둬도 되지 않니? 내 아들이 너보다 잘 버는데 둘 다 일할 필요가 있을까? 넌 그냥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기나 갖지 그래. 네? 갑자기 일을 관두라고요? 어머님,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직장은 계속 다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머머,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냥 한번 권유했는데 아주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겠니? 시어머니와 제가 기싸움을 하자 남편이 끼어들더군요. 그리고 그이는 효심 가득한 아들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말하는 게 왜 그 모양이야? 마치 파출부한테 가르치듯 말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 좀 쉬라고 했다고 열을 올려? 당장 사과드리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려. 내가 뭘 잘못했고 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당신이 빌빌거릴 때는 한마디 터치도 안 하시더니 큰 회사에 옮겨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질을 시작하시는 거 조금 웃기지 않아? 이게 미쳤나? 너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남편 또한 태도가 달라져서 왜 결혼을 서둘렀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답니다. 왜 연봉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건지 허무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 사과하고 입 다물라고 경고한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해줬네요. 한마디. 자, 가만두지 않고 어쩔 건지 보여줘. 진짜 웃기는 여자네. 말을 말자. 엄마,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오늘은 그냥 가. 내가 말 잘해서 아이 가지도록 할게. 내 말도 안 듣는 애인데 네 말을 들을까? 어쨌든 며느리냐 무서워서 그만 가련다. 떠나가는 시어머니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짜증의 한숨을 내쉬더니 게임을 하러 방으로 가더군요. 이 일로 남편과 사흘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아예 제 눈을 쳐다도 보지 않았답니다. 저도 싸움에서 지기 싫었지만 너무 답답해서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언제까지 날 투명인간 취급할 건데 미안하니까 그만하자. 그 말은 뭐야? 아이를 가지겠다는 말이야? 그건 아니고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후년에 나 30대가 되면 그때 갖자. 또 자기 멋대로네. 나나 엄마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지. 당신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주변은 돌아보질 않는다고. 여보, 결혼 전엔 다 얘기했잖아. 아이는 최대한 늦게 가지고 난 마흔에 애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10년이나 앞당기겠다고 결심한 거라고. 여보, 우리 이런 거로 싸우지 말자. 결혼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 에휴, 내가 뭐라고 해봤자 네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 알았다. 당신 애 낳고 싶을 때 낳아. 됐냐? 그이는 전처럼 2세 계획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닥달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자식을 키우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게다가 자기가 이젠 능력되는 남자니까 생활비 받으면서 조신하게 살림하라는 말까지 시어머니가 했던 멘트 그대로 떠들더라고요. 계속 한 귀로 흘려봤는데 매일같이 애를 낳아달라, 일을 때려치워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아라 등등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웠고 각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게 꽉 차버려서 어디엔가 분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친구가 집으로 초대해서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제 눈에 사랑스러운 생명이 보였답니다. 친구가 키우던 푸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우와, 주주가 새끼를 낳았네? 진짜 사랑스러워. 어떡해. 역시 넌 예뻐할 줄 알았어. 너 강아지 좋아해서 불렀다. 고맙다 기집애야. 이런 영광적인 순간을 선물해줘서. 그냥 보라고 부른 거 아니야. 경진이 네가 주주 새끼를 키워달라고 부른 거야. 어때? 나야 완전 좋지. 내가 데려다 키울게. 진짜 잘 키울 거야. 저는 손보다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온갖 감탄사를 자아내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순간 제가 겪었던 작은 스트레스는 벌써 잊혀져 버렸고 강아지를 키우며 지낼 미래가 상상되어 설렘만 가득했답니다. 강아지를 안고 친구 집에서 나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직 남편과 냉전 중이어서 다녀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1시간 동안 강아지를 껴안고 놀고 있었는데 게임하는 방에서 재채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감기라도 걸렸는지 쉬지 않고 애취거리더군요. 신경이 쓰여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강아지를 안고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감기야? 왜 이렇게 재채기를 많이 해? 에치! 에치! 당신 그거 뭐야? 안고 있는 게 뭐냐고. 설마 강아지야? 귀엽지. 내 친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나더러 키우라고 해서 데려왔어. 당장 가서 돌려줘. 나 개털 알러지 있단 말이야. 단순히 재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붓는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까지 온단 말이야. 빨리 그 개새끼 데리고 나가. 뭐? 그게 진짜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 빨리 데리고 나가고 집안 청소해! 남편이 흥분하며 말했는데 저는 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때문에 괜히 아플까봐 염려되었죠. 그래서 곧장 집에서 나와 친구에게 돌아가 미안하게 됐다며 주주 새끼를 키울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하고 강아지를 두고 나왔답니다. 아쉽긴 했지만 남편의 강아지 털 알러지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그냥 강아지를 포기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재채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눈이 왜 그래? 설마 강아지 털 알러지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해. 괴로워. 약국 가서 약 좀 사다 줘. 그리고 집안 환기시키고 청소기 한번 돌려. 알겠어, 빨리 다녀올게. 여보, 진짜 미안해.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사과를 연신하고 약국으로 달려가 알러지 약을 사왔고 집안 창문을 다 열고 강아지 흔적이 지워질 때까지 쓸고 닦고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약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나자 겨우 붓기가 가라앉았고 재채기도 멈추었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주말 내내 남편 옆에 붙어서 간호하듯 돌봐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묵혀있던 감정이 사그라들었고 곧 멋진 밤을 보냈답니다. 한 달 만에 가졌던 뜨거운 시간이었죠. 몸과 대화로 화해를 하고 다시 잘 지내보려 했는데 그이는 시어머니가 빙이 되었는지 언제 애를 가질 거냐며 보채듯이 묻더군요.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아 제가 한 발 물러나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원하면 내년쯤에 가져보는 게 어때? 나한테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지. 내년? 그래, 알았어. 그럼 앞으로 임신 얘기 그만해야 해? 그리고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말도 자제해줘. 내가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알았어. 나도 이번에 당신과 싸우면서 많이 느꼈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엄마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게. 당신 괴롭히지 말라고도 할게. 됐지? 정말?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그럼 우리 2차전 갈까? 좋지. 한 달이나 굶었는데 5차전까지 치르고 자자. 저희는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게 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싸우더라도 무조건 한 침대에서 자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 재밌게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최신 게임을 출시하게 되었어요. 그이가 게임 배경의 그래픽 디자인을 맡았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죠. 저는 진심으로 그 일을 축하해 주었고 그 게임을 같이 하느라 밤을 새웠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첫 책임자로 맡은 게임이어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그 게임을 시도 때도 없이 하더라고요.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병적으로 게임만 했답니다. 여보, 아침까지 게임을 하고 있던 거야? 도대체 이게 며칠째야? 내가 만든 게임이잖아. 그래픽이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검토하는 거야. 출시하기 전에 다 검사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검토 핑계로 맨날 이렇게 밤새울 거야? 알았어. 오늘부터는 자제할게. 내가 만든 게임이 나와서 신기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그이는 이전까지 하청으로 받아 일을 해와서 그런지 대기업에 들어가 처음 출시한 게임에 애정이 무척 많았답니다. 그래도 밤을 계속 새우는 건 좋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를 시켰죠. 다행히 게임하는 시간을 퇴근 후 저와 함께 2시간만 하기로 약속했답니다. 게임에 일가견이 있던 제가 남편이 만든 게임을 익히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게임들이 원래 승부를 내는 것이다 보니 다 거기서 거기였죠.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던지 제가 한 번도 그 일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당신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실력이 그렇게 좋아? 고수가 따로 없네? 당연하지.
내가 레벨 올리려고 며칠 밤을 새운지 당신도 알잖아. 내 목표가 이 게임의 지존이 되는 거니까 기대하라고. 여보, 당신은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각자 다른 상대랑 해보자. 그이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겠다며 여러 게임 유저들과 대결을 펼쳤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대가 없다며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한 판을 지자 자기가 실수로 졌다며 다시 도전을 해봤는데 누군지 모를 게임 유저는 초고수였어요. 월등하게 남편을 꺾어버리고 계속해서 레벨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6판 연속을 패한 남편은 화가 나서 채팅창에 욕을 썼어요. 야, 너 얌생이 좀 쓰지 마. 치사하게 이기니까 재밌냐, 더러운 새끼야? 퓨, 꼭 게임 못하는 것들이 얌생이 쓰지 말라더라. 너 더럽게 못하는 초보거든. 주제를 알고 덤벼라, 등신아. 이게 쳐 돌았나? 니 몇 살이야? 너 초딩이지? 너희 엄마가 게임 오래 하게 그냥 두냐? 공부나 쳐해라, 꼬맹아. 지랄, 애미 출타한 새끼야. 어디서 엄마 드립을 쳐? 뭐? 이 새끼 봐라. 욕 존나게 하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찌질한 초보놈아. 까불지 말고 엄마 젖이나 더 처먹고 와라. 채팅창에 욕을 주고받으며 싸우길래 제가 그만하라고 그 일을 말려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게임도 지고 욕도 들어먹어 화가 많이 났는지 이미 눈이 뒤집혔답니다. 넌 내가 붙었던 상대 중 제일 못하는 놈이야. 발로 해도 이길 것 같다고. 이런 개우라지 새끼야. 닥쳐, 튀기 새끼야. 상대 게이머의 채팅에 저와 남편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답니다. 여보, 튀기가 뭐야? 글쎄, 나도 처음 들어봐. 검색해볼게. 바로 검색창에 튀기를 검색해봤더니 이 세상 최고의 욕이라고 뜨더군요. 혼혈 아들에게 하는 막말이었는데 부모 욕까지 싸잡아서 쓰는 비속어더라고요. 이걸 알려줬더니 남편은 분노하며 채팅창에 바로 대꾸를 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만나자. 만나서 현피 뜨자, 씹어먹을 자식아. 얼마든지 와서 덤벼봐, 튀기야. 주소랑 전번 남길 테니까 찾아와봐. 그리고 남겨진 주소를 슬쩍 봤더니 저희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핸드폰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고 게임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챙겨 입더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뭐야? 진짜 가려고? 그러지 마. 당신이 참으라고. 상대가 초딩 같은데 왜 괜히 열을 올려. 초딩이면 훈계하고 다 큰 성인이면 쓴맛을 보여주고 올게.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신성한 내 게임 안에서 더러운 막말 쓰는 놈을 퇴치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려봤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바람같이 나갔습니다. 집 앞까지 달려가 말려봤지만 어찌나 빨리 뛰던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받지 않았고 문자로 참고 돌아오라고 보내봐도 답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이 커지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간 정도가 지나자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얼굴이 새빨갛고 알코올 냄새가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뭐야? 현피ጥ로 나가서 술을 들이붓고 온 거야? 그 자식 만나봤더니 나보다 어린 놈이더라고. 술 한잔 하면서 훈계하고 왔어. 다신 막말과 욕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왔어.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 눈탱이 밤탱이 돼서 오면 어쩌나 했는데 술 먹고 풀었다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다음부터는 현피 뜬다고 나가고 그러지 마. 나 가슴이 조마조마해 죽는 줄 알았다고. 다행히 남편은 무사했고 상대 게이머와 화해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집에 와서 게임하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람이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니 수상함이 느껴졌답니다. 무슨 일로 누구와 술을 마셨느냐고 하니까 현피ጥ로 나갔다가 만난 게임 유저와 친해져서 같이 술을 마시며 게임하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이 항상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강아지 털 알러지 때문에 생겼던 반응과 흡사했죠. 여보, 얼굴이 왜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차에 치일 뻔한 걸 내가 구해줬어. 그래서 알러지가 올라왔나 봐. 빨리 약 먹고 샤워해야겠다. 당신 강아지 만지지 못하잖아. 그렇긴 한데 강아지가 위험했어.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했나 봐. 오, 당신 좀 멋진데?
잘했어. 그럼 빨리 약 먹고 씻어. 남편이 알러지도 잊어버리고 강아지를 구해줬다 하니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모습 중 가장 멋졌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남편을 좀 풀어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간섭하지 않고 놀라고 해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맨날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올 때마다 강아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강아지를 구해준 뒤부터 길강아지를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귀여워서 한 번씩 쓰다듬고 와서 얼굴과 피부에 두드러기를 달고 들어왔다네요. 남편은 알러지로 고생하는 밤을 보냈는데도 주말에도 외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주말인데 외출해? 설마 또 현피 동생 만나러 가는 거야?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쉬지. 한 3시간만 같이 게임하고 올게. 그 친구가 나보다 게임을 잘하니까 계속 배우는 중이었다고. 그리고 내 몸은 멀쩡해. 계속 강아지를 만지다 보면 적응되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강아지를 키워보는 것도 좋겠다. 당신이 이 정도로 강아지를 좋아할지 몰랐네. 어쨌거나 당신 요즘 날 외롭게 만드는 거 알고 있어? 에이, 이따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럼 나 갔다 온다.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현피 동생과 어울리느라 저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냈어요. 남편은 길강아지를 얼마나 예뻐해 줬는지 맨날 개털을 몸에 달고 왔고 두드러기와 가려움도 달고 들어왔어요. 며칠 뒤에는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고 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털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충고해 주셨는데 그이는 다음 날에도 똑같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 정도면 병인 것 같아서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남편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길강아지를 본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점프를 해서 제 등에 엎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던지 엎여있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민망했는지 핑계를 대더군요. 내가 왜 이랬지? 원래는 이러지 않는데 알러지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했나 보다. 정말? 일주일 내내 알러지로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본능적으로 피한 거다? 그렇다니까 여보. 바람이 차갑다. 집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자. 그의 행동이 수상하게 보인 저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 늦게까지 게임하고 들어오는 것도 불만이었는데 알러지를 참으면서 강아지를 쓰다듬어 줬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몰래 미행을 할까 했는데 디지털 시대인 만큼 편한 방법을 모색했어요. 요즘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고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좀 심한 것 같아 인터넷으로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무게도 가볍고 단추보다 작아서 옷에 달아두면 남편의 사생활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배송 온 녹음기는 진짜 작고 음질도 훌륭했어요. 저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단추 뒤에다 녹음기를 부착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녹음기를 부착한 날 남편이 또 현피ጥ로 나갔다가 친해진 동생과 게임을 하고 오겠다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 역시나 알러지가 심하게 올라온 얼굴로 집에 왔죠. 저는 남편이 잠드는 걸 확인하고 녹음기를 몰래 빼와서 작은 방 컴퓨터에 연결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현피 동생과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피 동생이 여자였기 때문이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보니 정신이 혼미해졌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자기야, 나왔어. 게임하고 있었어? 응, 빨리 와서 한판 하자. 아, 오빠, 제리 밥 좀 주라. 내가 게임하느라 못 챙겼어. 알았어. 배부르게 먹여줄게, 제리. 아빠한테 와봐, 제리. 단 몇 마디 대화만 들었는데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 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털 알러지를 맨날 달고 들어오는 이유가 애완견을 기르는 상간녀의 집에 가서 바람을 피우고 와서였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환장할 만한 상황이었죠. 외도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답니다. 1시간 동안 창문을 열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내쉬며 평정심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윽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녹음된 목소리를 이어 듣기 시작했어요. 두 불륜은 게임을 실컷 하고
침대에서 그 짓을 실컷 하더군요. 더러운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하지만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빨리 돌리지 않고 모든 목소리를 귀에 담았어요. 이윽고 두 불륜은 침대에서 더러운 짓을 끝내고 대화를 나누더군요. 자기야, 맨날 자기 집에서만 하니까 재미없다. 우리 주말에는 호텔에 갈까? 이 오빠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호텔? 난 그런데 별로야. 스릴이 없잖아. 난 오빠 집에서 하고 싶은데 오빠 마누라 없을 때 후다닥 하고 나오면 엄청 스릴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집에서? 오,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흥분된다. 그럼 마누라 외출했을 때 자기 부를 테니까 달려와야 해? 좋아. 그때는 내가 신상 속옷을 입고 갈게.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말이야. 좋았어. 그 약속 꼭 지켜. 아, 빨리 마누라 내보낼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두 년놈은 하다 제 침대에서 불륜을 해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더군요. 그 대화를 듣고 나자 속이 울렁거려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했답니다. 역겨운 짐승과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속을 개워내고 거울을 보며 남편놈과 상간녀의 머리 위에 앉을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 척했어요. 이미 그이와 끝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죠. 이틀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자 제가 먼저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건네주었답니다. 여보, 내일 나 친정 좀 다녀와도 돼? 엄마가 등산하시다가 발목을 접질렀나 봐. 집에서 누워만 계신다는데 한번 가봐야겠어. 제 말에 남편은 반가운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억지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장모님이 다치셨어? 그럼 같이 가봐야지. 아니야. 엄마가 꾀쭈쭈하다고 당신은 데리고 오지 말랬어. 엄마도 여자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래? 할 수 없지. 그럼 당신이 가서 잘 보살펴드리고 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말이야. 응. 나 친정 가서 하루 자고 올 테니까 당신 혼자 집에 있어? 그래야지. 에휴, 장모님이 다치셨다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그렇게 남편은 제 거짓말에 홀랑 속아버렸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를 안방 천장에 달았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기능까지 있었죠. 형광등 모서리 끝에 붙였더니 티가 나지 않아 걸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곧 상간녀가 차에서 내려 남편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먼저 제 차 트렁크에 숨겨놓았던 야구 방망이와 개털 뭉치를 꺼내고 안방 카메라 영상을 켜고 기다렸어요. 두 년놈은 먼저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안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두어 시간이 지나자 제 예상대로 남편과 상간녀가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년놈은 누가 온지도 모르고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방문을 스르륵 열고 야구 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이윽고 두 년놈이 인기척을 느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엄마야! 아주 지랄들을 하시고 있네. 이 잡종 튀기년 놈들아. 이 발정난 것들을 어떻게 족쳐줘야 할까? 여보, 그 방망이 뭐야? 설마 그걸로 우리를 패려는 거 아니지?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어? 닥쳐! 이제부터 니들은 뒤질 준비해라, 이 개자식들아. 저는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남편의 온몸을 강타했고 소중이라 불리는 주요 부위를 내려쳤습니다. 그이는 신음을 뱉으며 침을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여보, 거긴 안 돼! 개털 알러지까지 참아가며 바람을 피워? 네가 그렇게 인내심이 막강한 놈인지 처음 알았다, 이 개자식아. 남자 새끼들은 가운데 다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느끼게 해줄 테니까 손 치워! 한 번 더 남편의 그곳을 박살내고 이어서 상간녀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려는데 그년이 제 행동을 막는 말을 꺼냈어요. 이봐요, 언니, 잠깐! 나 임신했어요. 오빠 애를 가졌다고요. 희년이 어디서 구라를 쳐. 닥치고 처맞기나 해. 진짜야! 그 여자 내 애를 가졌어.
그래서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다고. 날 개패듯이 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두고 대화로 해결하자. 임산부라는 거지? 그럼 머리채나 뽑아야겠네. 일로 와 튀기녀나. 알몸으로 자빠져 있는 상간녀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풍차 돌리기 하듯 빙빙 돌렸어요. 야, 이 미친! 그만해! 존나 아파! 이봐요! 언니 죄송해요! 아직 멀었다, 이년아. 유부남 꼬셔서 걸레처럼 놀아나니까 재밌었지? 너 스릴 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내가 오늘 스릴의 끝장을 보여줄 테니까 즐겨봐! 저는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따기 몇 대를 날려주었습니다. 큰 사달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조져주었죠. 그리고 상간녀 머리채를 잡은 채 개털 뭉치를 꺼내 남편 면상에 실컷 비벼주었습니다. 개털이잖아! 퇴! 그래, 이 개자식아. 전현 집에 가서 잘도 버티더니만 내가 준 개털은 참기 어렵니? 주둥이 벌려봐. 해보라고. 여보, 살려줬어. 내가 잘못했어. 언니, 이것 좀 놔주세요. 이러다 머리털 다 빠지겠다고요. 아직 남은 게 있어. 니들 한 짓거리를 니들 부모한테 보내줘야겠어. 다 같이 감상하면 재밌지 않겠어? 영상은 내 핸드폰으로 저장했으니까 시어머니 번호 누르고 어이 잡종년, 니네 부모 번호 대봐. 언니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 부모님은 유부남 사귀는 것도 모르고 임신한 것도 모르신다고요. 그래? 더 잘 됐네. 뒤지기 싫으면 당장 번호 불러. 상간녀가 버티고 있자 제가 상간녀 핸드폰을 찾았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지문을 가져다 대서 잠금을 풀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찾아 제 핸드폰에 눌렀습니다. 저는 희열을 느끼며 시어머니와 상간녀 부모에게 바람 피우는 영상을 전송했어요. 상간녀는 이제 부모님한테 죽었다며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꽤 침착했답니다. 영상을 보낸 지 1분 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네요. 이게 다 네가 애 낳길 거부하고 콧대 높고 싸가지 없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남편 무시하고 괄시해서 내 아들이 눈을 돌린 거라고. 원래 바람은 쌍방이야. 네가 당한 거라 생각하겠지만 너도 책임이 있다고. 야, 내 아들이랑 새며느리 그만 괴롭혀라. 너만 물러나면 일이 쉽게 풀리는 걸 모르겠니? 어머님, 아주 당당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쉽게 이혼해 줄 것 같으세요? 일단 이 집과 혼수, 자동차 등등 이 집 재산은 모두 제 거인 거 아시죠? 그리고 불륜 증거까지 다 있으니 아마 위자료가 옴팡 깨지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이 제 손에만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잘난 아들의 회사에도 보내줄 겁니다. 억대 연봉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요. 제가 경고의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세아가 너 왜 그러니? 우리가 원수가 되면서까지 헤어질 필요가 있을까? 경진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법원에서 뵙죠. 이혼 재판 때 놀러 오세요. 제가 어떻게 밟아주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남편과 상간녀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좋게 이혼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느니 더 얻어맞는 게 낫겠다며 엎드려 뻗치더군요. 그래서 전 마지막 한 대를 시원하게 날려주고 두 년놈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 내 집이야. 둘 다 꺼져. 여보, 그러지 말고 대화 좀. 경찰 부를까? 무단 침입으로 수갑 먼저 차볼래? 그랬더니 두 잡종이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이튿날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녹음기와 영상을 제출해서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남편 회사 대표의 이메일로 불륜을 저지른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 위자료로 막대한 금액을 뱉어냈습니다. 듣기론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이는 회사에서 바로 잘리게 되었고 게임 업계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랐답니다. 상간녀는 집안 망신이라며 절연을 당하고 시댁에 얹혀 살다가 출산을 했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결과가 더 남아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상간녀와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고 게임에만 미쳐 사는 놈을 남편으로 계속 두고 싶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 계속 거절하더래요. 그래서 상간녀는 애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고
애를 키우게 된 건 시어머니였답니다. 돈 한 푼 없는 신세인데 자식이 회사에서 잘리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혼자 알바를 뛰고 애를 키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네요. 전 남편은 시모의 잔소리와 애기 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갔는데 노숙을 하며 받은 돈으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산답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다가 바람나서 응징을 하더니 길바닥 시궁창 신세가 된 거죠. 나중에 객사로 인생을 조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또 얼마 전에는 상간녀의 마지막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웃겼어요. 글쎄, 스릴 있는 그 짓을 즐기려고 어떤 남자와 베란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몸이 기울어져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고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했는데 바로 그년이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늘이라는 게 있고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나 바보 만들려고 했던 인간들은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응징을 당했네요. 세상에 바람 피우는 것들은 싹 청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은 꼭 하늘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로 시원하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